네, 오늘 들여다볼 이슈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아주대 이국종 교수 권역 외상센터장이죠.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MBC가 욕설 녹취 튼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이국종 교수에게서는요? 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는 사실 좀 긴 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영웅적인 희생과 헌신으로서 이제 외상 환자들을 치료해 왔고 이런 이국종 교수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관심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권역별 외상센터 닥터에게 등이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가 해당되는 일들을 버리고 열심히 버텨온 것들에 대한 문제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과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가 않고 또 최근에 이제 욕설 파문 이후에 사실은 보건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하게 어떤 입장이라기보다는 양쪽 다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의 언급, 마치 평론가 같은 언급을 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국종 교수로서는 더 이상 어떤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목소리 오늘 저기 사퇴 의사 밝힌 뒤에 CBS 라디오하고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힘도 없어 보이고요. 좀 뭔가 자포자기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산을 저희한테 캐시로 작년에만 63억이 내려왔고 줬어요. 그러면 간호사 예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호사들이요. 67명을 뽑을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거기서 37명만 뽑고 나머지 30명분 예산은요. 기존에 병원에서 월급 주던 간호사들이 있죠. 그 사람들 그냥 그 월급으로 주는 걸로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세상에 피 같은 간호사 인건비를 그렇게 띄어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국종 교수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외상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었는데 뭐 60 아까 3억 원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병원 측에서는 엉뚱한 데서 쓰더라. 지금 가장 급한 게 지금 간호사 인력 채용하는 신규 채용하는 건데 거기다가 돈을 안 쓰고 딴 데 쓰더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67명이라는 인원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외상센터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사들과 간호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지원이 됐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반영이 되지를 않는 현실을 개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번에 문제를 처음 삼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보건당국 입장에서도 그러면 무엇이 팩트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자기가 이 문제를 그냥 있는 걸 유지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편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상센터장은 그만두겠다. 근데 계속 아주대에 남아 있겠다는 거죠, 일단은? 네, 일단은 의사로서 그리고 의대 교수로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업무들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보도가 나오고 나서 각종 루머들이 좀 있었습니다. 총선 출마로 어느 정당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병원에 혹시 뭐 갈 자리 마련해 놓고 지금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국종 교수 인터뷰에서 다 일축했습니다. 네, 본인이 확실하게 부인을 했고요. 사실 이 문제가 공론장애로 나온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국종 교수님 한 분과 아주대 병원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증 외상 환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케어하고 살리냐의 문제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정책적인 관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국종 교수님 개인의 어떤 신병이나 앞으로 어떻게 계획들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에 대한 논란이 덮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무엇보다 지금 보건당국에서 해당되는 이슈들을 들여다본 지 벌써 몇 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이르렀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팩트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 좀 보겠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 있었습니다. 72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네, 장한본 씨, 이 희생자신데요. 숫자를 72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순 사건 때 이제 끌려가서 당시 29살의 철동청 직원이었는데 22일 만에 이제 총살로서 생을 마감한 연행된 지 22일 만에 맞습니다. 총살까지 진행이
일사천리로 돼버렸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사위원회에서 이제 430명의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개시 결정과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7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7년 5개월이라는 시간 끝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요. 네. 이 무죄 판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사실은 좀 새롭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사망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은 재심 사건이고 또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시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무죄라는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담당 판사가 울먹이며 사과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북받쳤던 모양인데 끝까지 뭐 판결문을 제대로 잘 읽지도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때로는 판결이 네. 국가가 무엇이고 국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국가가 원래는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역할인데 네. 국가 권력이 오히려 시민을 죽였다면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명예를 72년 동안 회복시켜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정 어리게 어떻게 보면 국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판결 선고 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판사분께서 사과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실 때 피해 민간인이 430명이라고 네.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까 이 정한봉 씨 네. 이게 재심으로 한 7년 몇 개월이 걸렸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430명 다 지금 재심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번 재판부에서도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과거의 큰 잘못도 잘못이지만은 네. 이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면은 너무나 고통이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되고 과거사회위원회에서 이런 정리가 이루어진 게 벌써 한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라도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네. 그 피해자분들과 피해자분들의 유족들이 다시 한번 번거롭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국가적인 책무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순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 얘기를 꺼내는 것, 피해를 당했다는 것조차 얘기 못하고 살아온 세월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반공주의 이런 것들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가가 할 일들을 또 국회가 정치권이 해야 될 일들 좀 제시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나푸르나 산사태 속보 있나 보겠습니다. 자, 한국인 교사 4명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지금 어저께 보도,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면은 수색의 진척이 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진척입니까? 일단은 지금 눈 사태로 매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 매몰된 장소에 대한 추정을 빨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매몰 추정지 2곳이 확인이 됐다라는 곳.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일부 유류품들도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몰 추정지를 일단은 확인이 됐으면 그 부분에 더 심층 탐사해가지고 구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특정을 했을까요? 매몰 지역을? 일단은 이제 뭐 금속 탕지라든지 여러 가지 네. 탐지 장비를 통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매몰되신 분들이 예를 들어 뭐 네. 시계라든지 그렇습니다. 휴대폰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서 감지가 됐을 수 있겠군요. 네, 다만 이제 현재 기상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적극적인 구조와 탐사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좀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지 구조당국의 관계자가 얘기하기로는 실종자들이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쉽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닷새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관계자들은 에어포켓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산소만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빙하라든지 눈의 덮개와 높이가 일반적인 우리나라 산이랑 비교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공간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구조당국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제 그렇다면은 살아계시고 시급하다면은 지금이라도 더 최선과 총력을 다해서 구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더 시간이 지금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심히 수색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취재 기자의 전원으로도 네팔 당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구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지금 전해오고 있으니까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